이번 시간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원하는 문장을 수행하게 하는 조건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조건문은 if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즉 if 다음에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이 참일 경우에 수행하는 문장을 들여쓰기와 함께 기술하게 됩니다.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비교 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은 두 개의 값이, 즉 x와 y가 있다면 두 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항상 부울값, 즉 참, 거짓이 되고요. 실질적인 값은 true와 false가 됩니다. 비교 연산은 6가지가 있는데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이 5보다 큰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즉 비교를 해봤습니다. 3은 5보다 큰가요? 결과를 false로 나왔습니다. 즉 3은 5보다 크지 않죠. 이번에는 거꾸로 3이 5보다 작은가요를 비교했습니다. 3은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이번에는 3과 5가 서로 같은가요? 라고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3과 5는 네, 같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이번에는 3과 5가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과 5는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tru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교 연산의 결과는 항상 true, false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경우에 부울값이 true일 경우에 t가 대문자, false일 경우에 f가 대문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코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록 오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버튼이 있죠. 블록 오프를 클릭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실행 결과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 문제는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됩니다. 입력은 x와 y를 입력을 받게 되고요. 출력은 세 가지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x가 y보다 작다, x가 y보다 크다, x하고 y가 같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입력은 항상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 안에다가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자, 입력을 받을 때 우리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쪽에 따옴표를 하고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x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x를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것을 인티저로 변경한 다음에 x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y를 입력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y에다가 역시 동일하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y를 입력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x하고 y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잘 입력받았는지 그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죠. 이럴 경우에 x는 하고 실질적으로 변수 x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y는 하고 y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를 입력받았으니까 우리가 출력 설계와 마찬가지로 두 수를,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비교는 만약에 if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넣게 되는데요. x가 y보다 적은지를 조건으로 비교 연산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다음에 콜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이 맞을 때 수행하는
즉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을 지금부터 쓰겠다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제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고요, 이 메시지를 출력하죠. 즉 이럴 경우에 x는 어떻게 되죠? y보다 작다, 이러한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조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 3칸을 갖습니다. 이제 if, 이번에는 x가 y보다 큰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건이 맞다면 우리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x는 y보다 큽니다. 다음 세 번째를 체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번에는 x가 y하고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죠. x가 어떻게 됐죠? 네, 같습니다. y와.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x를 물어봅니다. x를 3이라고 했고요, y를 5라고 했습니다. x가 3이고 y가 5일 경우에 x는 y보다 작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x에다가 5를 넣고요, y에다 3을 넣습니다. 네, x가 5고 y가 3일 경우에 x는 y보다 큽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2개의 값을 5와 5로 입력했습니다. x하고 y가 5일 경우에 2개의 값은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순서도, 즉 흐름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x하고 y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x하고 y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3과 5가 입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x가 y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가 돼서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라고 했을 때 false가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x하고 y를 비교하는데 x가 y보다 크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 true일 경우에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다음으로는 x하고 y가 같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 같은 경우엔 if, 즉 x와 y를 비교할 경우에 x가 y보다 작다면 x가 y보다 큰지를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교는 각각이 독립적이 아니라 x가 y보다 작다면 x가 y보다 큰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x가 y보다 작다면 x하고 y가 같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적인 세 가지를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즉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조건을 만족할 때는 다른 조건을 체크하지 않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면 프린트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만약에 x가 y보다 작으면 프린트한 이후에는 다음 거를 다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전체 if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의 if가 순서적으로 해서 만족이 된다면 다음 if문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if의 else if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을 다시 하게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else if가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else if를 다 쓰지 않고 이것을 약자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elif가 됩니다. 즉 x가 y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다음 문장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요. x가 y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x가 y보다 큰지. 그것도 아니라면 즉 elif x가 y보다 같은지를 묻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if문을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블락이 되는데요. 이렇게 블락이 됐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조건에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조건은 체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x와 y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x가 y보다 작으면 맞으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블럭을 전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x가 y보다 작지 않다면, 즉 false가 된다면 다음 조건을 비교하게 됩니다. x와 y를 비교해서 x가 y보다 크다면 그때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조건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중에 만족하는 하나를 수행하고 그 다음 것은 체크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더 개선할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 즉 x가 y보다 작지도 않고 x가 y보다 크지도 않다면 결국은 같다라는 의미죠. 이 같다라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요 세 번째 비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x가 y보다 같다라는 거, x와 y가 같다라는 걸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했을 때 이 조건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않았을 때, 끝났을 때가 e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일 경우에는 조건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행하는 것이 x와 y가 같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흐름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겠고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면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아닐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x가 y보다 크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x하고 y는 같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따로 출력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if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단순 if, 즉 if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건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단순 if 구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if, else if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if, else 구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이 발생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조건 구조의 if문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블록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블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코드로, 텍스트 코드로 작성해 봤는데요. 이제 블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블록 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코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이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코드는 블록을 선택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입력에서 인풋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입력받은 걸 정수형으로 캐스팅하는, 정수형으로 타입을 변경하는 블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네,
x 값을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서는 x하고 그 다음에 y를 두 개의 변수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y를 x로 바꾸고요. 다음에 이 블록을 이 안에다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른쪽 코드를 보면 x는 인티저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것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x에다 넣습니다. 이제 y를 입력받게 되는데요. 타이프 칠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다 붙여 놓고요. x를 y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x를 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하고 y 두 개의 값을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입력받은 두 개의 x하고 y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 직접 타이프를 쳐보죠. 그래서 x는 이렇게 하고요. 컴마 x 변수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y는 하나 메시지와 함께 y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x하고 y 값을 출력을 했고요. 이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 있는 조건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조건문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텍스트 코딩에서 이미 배웠던 if, else if, else 등의 블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if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if하고 그 안에다가 이미 조건도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놔서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산이 있죠. 연산은 두 번째 있는 연산자에 보면 크기를 비교하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미리 코드를 넣어 놓은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var을 x로 바꾸고요.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한 후에 가져다 놓고 얘를 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하고 y가 비교하는데요. x는 y보다 적은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건 안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을 넣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가져다 우리는 놓을 거고요. 여기에다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콜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less than y보다 적다,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if를 만약에 연속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제하게 되면 통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요번에는 x가 y보다 크면, 그러면 이게 less than이 아니라 그렇죠, 크다, greater than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이것을 복제를 한 후에 x하고 y가 이번에는 같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greater than이 그쵸, equal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x가 y보다 작은지, x가 y보다 큰지, x하고 y가 같은지 이러한 단순 if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해서 3, 5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3은 5보다 작습니다라는 것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모든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비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3과 5를 입력했을 때 3은 5보다 작죠. 근데 또 3이 5보다 큰지, 3이 5보다 같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if를 갖다 놓는데요. 여기에다 if를 그대로 복제해 놓고요. 요번에는 요 조건에 보니까 else if, 다른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else i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져다 놓고요. 요 있는 조건을 지우겠습니다. 가서 쓰레기통에다가 넣든가 아니면 마우스로 옆으로 치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작성해 놓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해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x가 y보다 작지 않다면, 작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끝나고 작지 않다면 다른 조건으로 x가 y보다 큰지 다시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다 놓고 이번에는 어떤 조건? 네, x가 y보다 같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if 한 구조를 좀 더 효율적인 if, else 이렇게 하게 되면 위의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다음 조건을 체크하지 않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다면 세 번째 조건은 즉 x가 y보다 작지 않고 x가 y보다 크지도 않아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면 네, 두 개의 값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는 그대로 가져다 놓고 세 번째는 따로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 구조가 네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else가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수행하라 라는 else가 되겠죠. else일 경우에는 네,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 이런 구조와 if, else if 구조와 if, else else 구조의 세 가지 형태의 구조를 블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행을 해서 3하고 5를 입력하게 되면요, 이 세 가지의 코드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일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엔 5와 3을 입력하게 되면 네, x가 y보다 네, 크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코딩보다는 블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생성되는 코드를 매우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때 이러한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타이핑의 속도와 또는 타이핑했을 때의 오류를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if에 대한 블록 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